家好，今天非常高兴哦，就是能够在这么寒冷的时候，我们可以这么温暖的聚在一起哦。那今天是丁佑景老师的这个就是我们的一个对谈，那主要是要谈丁佑景老师的《射向我心脏》的这本书。那丁老师，我刚刚知道说他是第一次到台湾来，所以我们是不是热烈的欢迎？就是希望丁老师在台湾会非常的愉快。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에 대만 처음 왔는데요. 제가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대만에 가면은 살이 한 5kg 좀 쪄갖고 있거나 제가 벌써 한 4kg 좀 찐 것 같아요. 음식 너무너무 맛있고요. 너무 아름다운 나라에서 특히나 바다에 갔을 때 바다 보고 감동받았어요. 네. 这次是我第一次到台湾来哦。那我来之前就已经听说了，到台湾的话至少要胖个5公斤才能回去。我想我大概已经胖了4公斤了。那台湾的饮食都非常的美味，然后这是一个美丽的地方。台湾的海我也去看过了，我觉得是非常美丽的海。谢谢。好，那我想说，因为时间不多，我们或许就直接进入正题了啊。那我想，就我一个阅读者的一个眼光来说，我先介绍一下这本书。我不知道在场的各位朋友是不是已经先读过这本《射向我心脏》了？有吗？有哦。那如果没有也没有关系，我大致先简略的介绍一下。这本书它是以一个精神病院为舞台，然后是讲2个年轻人，在故事开始的时候呢，他们是24岁。一个是秀明，一个是陈明，这2个年轻人，他们的个性还有他们的人生际遇都是非常不一样的。可是他们对于自由的渴望都是一样的，所以他们在这个精神病院里面，他们就携手冲破了重重难关，然后他们想要奔向自由。那其中，陈明他同时还是一个滑翔翼的一个国家级的选手，所以他对于那个自由的渴望是特别强烈的。那秀明作为他的一个好朋友，他帮助陈明去完成了这样的一个心愿。那到最后的时候，其实我看到最后的时候真的是有一种非常受感动的感觉，因为他那个整个的行文是堆向了最后的一个高潮，然后我们在最后看到了一个救赎跟一个光明。那今天很有幸就是可以跟那个丁老师来对谈这本书。那我准备了一些题目，因为都记在我的手机里面，所以等一下我会看手机。那所以因此呢，就是也要请就是大家不要，就是因为等一下我必须要看我的手机哦。那可是我想要先读一段我自己非常喜欢的一段文字给大家听。这个是丁老师他在对这个精神病院的一个描写。那我看到这一段的时候，我真的深深被触动。我念给大家听哦。精神病院的时间没有数字观念，取而代之的是虚构、妄想、幻觉、记忆、梦、浑噩、恐怖。时间的存在就如大海，而人们是漂流在苍茫海上的幽灵船，不知道自己从何而来，身在何处，去向何方。即使是透过翻译我们都可以看得出这个文字是这么的优美。那可以写出这样的文字，是因为说作者丁佑景小姐，她为了写这本书，她真的曾经在精神病院以上下班打卡的方式生活了一段时间。那我对于这样的一个写作精神，我是非常的钦佩。所以今天有幸可以跟丁小姐，就丁老师来一起对谈这本书。那我想这一段要翻译吗？还是我直接进入正题？那我想说，我想问丁老师的第一个题目就是，我自己在读《射向我心脏》的时候，我觉得它是一个残酷的故事，就是一个很残酷的故事，因为我们看到的是一个人性的扭曲，还有在一个精神病院里面人被虐待的一种可能。那我看到的时候，我是很心惊的，因为我会想说，那到底什么是正常的，什么是疯狂的？还有就是另外一种心惊是，一个好好的人，他可能会在一种不知
如何发生的一个恶意之下，他就被关进了一个精神病院去。所以我在看这本书的时候，我觉得我看到的是一个人性的扭曲跟残酷。那可是呢，在这个残酷的世界里面，它又处处闪烁着爱还有友谊的光辉，在苦难中一直彰显出的是相互扶持的精神，就是这个秀明跟陈明他们的友情，还有这个精神病院里面很多其他人，当人在处在一个最底层、最绝望的时候，其实他反而会闪耀出很多意外的光芒。那我觉得这个部分是非常非常的触动我。那我很想知道说是什么样的契机会让丁老师会想要写出这样的一本书。예,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간호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간호학도들은 다른 과하고 다른 게 실습을 나간다는 거예요. 현장 실습을 이제 나가는데 뭐 내과도 가고 소아과도 가고 대학 때 이제 쭉 이론 공부와 함께 실습을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정신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학생의 정신이 성숙한 다음에라야 다른 사람의 케어도 가능하다는 그 부분 때문에 3학년이 되어야만이 정신과 실습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3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정신과 실습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나가면 한 달 동안 자기 파트너가 되는 환자하고 계속해서 대화도 주고받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 환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말을 나한테 해주었는지 이 환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레포트로 써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의 실습 점수가 3학점이라면 이 정신과 실습은 무려 6학점이에요. 2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실습인데요. 실습을 하러 이제 그날 나갔는데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그런 젊은 남자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만 들을 때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젊은 남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잘 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병동에 폐쇄병동을 들어가서 보니까 대만도 폐쇄병동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도 이런 폐쇄병동이 있는데 폐쇄병동을 딱 들어가니까 다른 친구들은 자기 환자하고 뭐 반갑습니다, 뭐 제가 누구 담당하게 된 누구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환자는 창가에 서서 제가 인사를 해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쫄쫄쫄쫄 강아지처럼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 사람이 굉장히 수줍음을 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똑같고 그 다음 날에도 똑같고 어떤 식으로 해도 저는 그 남자의 입을 열게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저와 이렇게 눈을 맞추는 이것조차도 아이 컨택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으로 한 달의 실습을 끝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6학점짜리 레포트를. 그러니까 제가 그 한 달이 끝나는 날 기가 막혀서 막 그 환자를 보면서 막 두들겨 패고 싶더라고요. 막 주먹으로 내 학점 책임져 막 이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렸던 거예요. 그 환자를 학점으로만 봤지 이 사람 머릿속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습이 끝난 다음에야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신과 정신 분석학
뭐 심리학, 그다음에 정신병리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나중에 작가가 되어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가가 되면은 꼭 첫 책을 이 남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첫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3번 정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스란히 소설에다가 넣으려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캐릭터화 시키고 이야기를 서사를 만드는데 거의 한 3번 정도 실패를 하고 3번째 이제 성공을 해서 이것이 저의 등단작이 되었어요. 이걸로 이제 세계문학상을 받았던. 老师说的话比较长，大家都知道老师是从那个护理大学毕业的嘛。那在护理大学里面的话，他们需要去实习，到医院里面的各科，比如说内科啊、消化科啊什么，都要理论结合实际做一些实习的工作。但是呢，精神科的实习的话，就必须要确定学生本人的精神是很稳定的情况之下，他们才会去实习。所以他大3的时候才到那个精神病医院去实习的。那他们当初的话是1个月的实习时间是1对1的方式。那一个学生跟一个病患，这个实习是非常的重要的。实习结束之后，他们必须要提出报告，而这份报告所占的学分是6个学分，其他一般的实习只有3个学分，这个是6个学分，可以想见说这个科目有多重要。那当初他在得到分组的时候，他跟他编成一组的是一个年轻的患者，跟他年纪差不多。当时候他以为说年纪差不多的人之间应该是比较好沟通的，所以他觉得很高兴。那后来进了那个精神病医院以后，精神病医院是一个封闭的病房，大家都知道是封闭的病房，台湾也是一样的。他进去之后，他跟他的病患，他看到他的时候，他就先跟他打招呼说啊，你好，我是丁佑吉。但是那病患根本连看都不看他一眼，不理他，也跟他的眼睛都不会，就是完全都不理不睬不回答的情况之下，他一开始他以为是说那个病患大概他很害羞吧，明天应该会好一点吧，所以他就还是一样就跟着他的后面，他一直跟他讲话。可是第2天情况一样，第3天情况也是一样，一天天一直这样子过去在这1个月的期间里面，不管他跟他说了什么的话，跟着他后面做了什么样的事情，那个病人他就是站在窗户旁边看着窗外而已，完全不理睬他。这样子1个月的时间就过去了。到了要写报告的时候，他1个字都写不出来，因为那个病患完全不跟他互动，所以他都不知道他的报告该怎么写。他说他气的我气的都想把那个病患打一顿。结果后来这个实习结束之后，他心里反而一直会去回想到这个病患，会去想说为什么他不愿意跟外面的人接触，不愿意说话，不愿意看任何的人，就关在自己的世界里。然后他那时候已经想说，他以后如果我当了作家，我的第1本小说就要以这个男人来做我的主角。那为了要写这个故事，他失败了3次，因为他不知道怎么样把这个人编到一个故事里面去，所以写了3次，失败了3次之后，他再出来的那个作品，他写活了，然后他得到了那个世界文学奖，也通过这个世界文学奖，他正式登入韩国的文坛。谢谢大家。好，那我们在看这个《射上我心脏》的这本书的时候虽然说这是一个令人悲伤的故事就是我们在看前面的时候，觉得这是一个令人悲伤的故事，可是在字里行间呢，却有一种非常非常幽默的笔法。那我其实因为我自己也是一个创作者，所以我很想知道说，这是不是一个特别的一种设计，就是为了要平衡这本书的一个故事的悲情。번역서이지만 원래 내용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잖아요. 근데 hin간에서 작가님의 유머러스한 출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신 이유는 스토리 자체가 갖고 있는 슬픈 분위기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인가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제가 굉장히 농담하기를 좋아하고요. 특히 저질스러운 화장실 유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가 화장실 유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가로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인데요. 슬픈 이야기를 더 슬프게 다루는 작가가 있고, 슬픈 이야기를 무덤덤하게 아니면은 나아가서 우습게 비틀어서 다루는 작가가 있는데, 저는 후자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쓰는 이유는 특히 주인공이 1인칭일 때 작가가 주인공의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도 주인공의 감정을 깊고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으려면 작가가 굉장히 냉정한 거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장의 유머 같은 걸 많이 쓰는 편이고요. 또 어떤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리듬감도 중요시돼요. 유머가 이 전체적인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도요. 계속 슬프면 독자들이 지쳐요.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만이 이야기가 흡입력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한국에서는 이거를 깐족거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깐죽거린다고 빈정거린다? 깐죽거린다? 아무튼 상대를 이렇게 건드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얄밉게 말한다? 뭐 有几点原因哦，一方面是我个人的取向，我比较喜欢开玩笑，所以在韩国它称之为化妆式幽默，我也不知道台湾有没有这种化妆式幽默。那第二个的话是作家个人的个性，有的人是喜欢在描写悲伤的情况的时候是以一种更悲伤的那种笔法来写，但是有的人的话是喜欢以一种幽默的方式来描写悲伤，而他就是属于后者，所以他而且在那种主角是第一人称的情况之下，那个要把主角的那种很纤细的感情细细的描写出来的话，作家本身需要保持冷静，而他保持冷静的一种方法就是一种幽默的方式来描写一种悲伤的情况。而且在一本书中，如果一直都是这种悲伤的调调的话，是没有办法吸引读者的。所以为了要吸引读者能够继续的阅读下去的话，他就必须要有一个高潮起伏，比如喜怒哀乐，在悲伤之后再有高兴，然后也可能有快乐，也有一些痛苦之类的。所以说，在保持平衡上面来讲的话，用幽默的方式来描写，也是可以说是一种保持平衡的方法。我对于丁佑瑾小姐的那个创作觉得真的是非常的厉害，因为射上我心脏的描述是，她写的是悲伤的故事，可是用的是幽默的笔法。那另外一本《青年之夜》是悬疑故事那又是完全不同的一种呈现。那我觉得我自己在读的时候，我深深感觉到说，这个是一个非常能够掌握文字，就是他对文字的掌握功力非常好，而且对于那个整个故事的结构布局都是虽然那么庞大，可是却能够就是组织得非常非常恰如其分的一个非常好的一个写作者。那我的第三个问题就是说，在我看来我觉得《射向我心脏》是一个落难王子的故事。就是这个书有看是吗？就是它是一个是那个陈明的故事。那另外一个秀明呢，是他的见证者，也是他的叙述者。那可是呢，秀明也有自己的人生故事。那当他们两个人的人生交织在一起的时候，那就发展出了这整个小说。
那也因为说，就是他们一起携手要去冲破种种难关，最后呢，秀明他也面对了他自己人生的暗影，然后也让我们在最后看见了那个救赎跟光明。那坦白讲，就是读到最后结尾的时候，其实我哭了哦，因为我觉得说，其实我愿意相信啊，就是那个陈明他最后到达一个更好的世界去哦。那毕竟在一个非常非常不自由的地方，我们就接近监狱般的这个精神病院里哦，更需要的就是心灵的超脱，因为那个碰触到每个人内在对于自由的渴望，所以我特别想知道，就是丁佑瑾小姐她在写《射向我心脏》这本书的时候，自由意志是不是一个很重要的主题？ 제가 보기에는 내 심장을 쏴라는 공경에 빠진 왕자님, 즉 승민의 역경 스토리이고 수명은 승민을 경쟁하는 증인이자 서술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수명도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민의 인생과 얽힘으로써 자기 삶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게 되었고 저희에게는 마지막에 구원과 광명을 발견하도록 했습니다. 결말을 보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민은 마침내 이 세계를 떠나 진정 자유로운 곳으로 갔다고 믿고 싶습니다. 감옥과 같은 정신병원에 있으면 영혼의 해탈이 더욱 간절해지기 마련이고 마음속으로부터 끝없이 자유를 쫓게 되니까요. 자유의지.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맞나요? 네. 선생님 쓰셔야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소설은 그 자유의지를 구현하는 두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소설의 주제가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뭐 바깥의 외부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 압박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유롭게 품고 있는 그런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통째로 던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저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덮쳐올지 모르는 것이고요. 이 운명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상대할 수 있는 어떤 힘, 이거가 저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유의지를 자기 삶의 전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을 얻어야 하는 시기가 20대라고 청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이 자유의지를 쟁취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삶을 바칠 수 있느냐 이걸 알게 되는 것이 저는 바로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没错，自由意志就是我这本书的主题。我觉得自由意志的是我想要什么，我可以为了什么去投入我的所有的一切力量，这个就是一个自由意识。自由意识也可以说是一种对抗命运的力量。我认为说自由意识最盛的时候是在一个青春期的时候，所以他的小说里面描写的就是年轻人的故事。能够掌握自己的自由意识的情况之下，他也觉得你知道自己想要的是什么，知道自己要去追求的是什么，可以为了什么去用尽一切的力量去追求。当你知道这一切的时候，就表示你成为一个大人，你成熟了。对，那我很高兴就是我在读的时候，我的确觉得自由意志就是这本书的主题。那刚刚也得到了确认了。那另外一个问题就是，在《七年之夜》这本书里面，我曾经在某一个关于就是对丁佑瑾老师的这个访谈当中，看到说他最偏爱的角色是崔贤珠。那我想知道是在《射向我心脏》里面，他有没有偏爱的角色？
那我自己先讲一下，我偏爱的是秀明，我偏爱秀明。然后我在读《射向我心脏》的时候，我心里面一直想把他想成宋承宪，可是后来我知道说他已经拍成电影了，他在2015年的时候已经拍成电影了，那不是宋承宪演的。실험을 밤에서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인물은 최영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심장을 쏴라에서는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 스스로는 수명을 가장 좋아해요. 수명. 네, 예. 수명을 좋아하고 제 생각하기에는 송승헌. 예. 송승헌. 네, 송승헌. 네. 영화 속에 수명은 송승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15년에 그 영화 나올 때 보니까 송승헌이 아니네요. 네.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네, 여진구라는 배우와 이민기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민기가 이제 승미인 역할을 맡았죠. 예, 그 친구도 송승헌 못지않게 잘생겼습니다. 이민기도 송승헌만큼 잘생겼습니다. 연기도 잘하고, 예. 저는 내 심장을 쏴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김용이에요. 김용. 예. 김용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바이폴라라고 그래서 조울증. 예, 조울증 환자여서 굉장히 허풍도 심하고, 예, 뻥이 세죠. 한국말로. 허풍도 심하고, 의리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굉장히 한국말로는 찌질하다 그러는데 대만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속이 밴댕이 요만한, 속이 너무나 좁고 행동도 너무나 조잡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sa랑합니다. 제 모습을 봤는지도 모르죠. 首先，他要跟你讲的是，那个射向我心脏，在担任那个秀明角色的话，叫做李敏基。对，李敏基的演技跟还有他的外貌也不亚于宋承宪，然后请大家多多支持他。对，在那个《射向我心脏》这本书里面，我最喜欢的作家是的角色是金庸。金庸，记得吗？金庸这个人。 因为金庸这个人，为什么我喜欢他？因为他这个人的话是，他的病是他爱吹牛，他很爱吹牛，然后他一点道义都没有，他是让人完全不可信赖的，但是他就是这么一个非常多彩多姿的一个角色，所以我觉得我非常的喜欢他。 예, 그리고 이제 김용, 예. 김용을 그렇게 좋아한 나머지 사실 김용이 이후로도 계속 저의 소설에서 나옵니다. 예, 28 김용이 그 뒤로도 이 28이라는 소설에서도 나왔고 종의 기원에서도 김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소설에서도 김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 독자들은 대체 김용을 언제 은퇴시킬 것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랑이 식으면 은퇴시키겠습니다. 老师说那个，因为他非常的喜欢金庸哦，所以不止在那个《射向我心脏》里面有出来，他在《七年之夜》之后还有2本作品叫《28》，我不知道大家知不知道，还有一个叫《物种起源》。在这2本书里面都有金庸的影子，甚至在他的在下一个作品还没写的那个作品里面，他也打算把金庸写进去。所以韩国的读者就问他说：“你那么爱金庸，到底要爱到什么时候呢？”他就说：“等我到底要写到哪一本书？要一直写到什么时候？”他说：“等我不爱他，对他的爱冷的时候，我就不写他了。”可以从这里可以看到他对金庸这个角色有多么的喜爱。 因为《射向我心脏》这本书它写的是那个精神病院里面的许多精神病患的故事。那里面每一个角色呢，都是栩栩如生的。不过刚刚听到那个丁老师说偏爱的角色是金庸，我还是有一点意外，因为他并不是主角。可是
的确也是，就是当老师一说到这个人物的时候，我马上脑海中就浮现他的模样哦，可见的说，这个他的描述是多么的成功。那我的下一个问题是说，就是对我可能要先让大家知道，其实这2本书都拍成电影了。那这个《射向我心脏》是2015年的电影，那《7年之夜》是今年3月刚刚拍完，对，所以因此其实这两本书都很好看，然后电影我也都是很期待的哦。那这个无论是《7年之夜》或者是《射向我心脏》哦，他们都有一个虽然说一个是悬疑，一个是以精神病院为舞台的2个年轻人的故事，可他们我觉得共通之处，就我所看到的共通之处都是直指了人心的黑暗与残酷，但是同时呢，也呈现了对于人性的同情跟理解，这是他们的共通之处。虽然说故事的结构那么不同，虽然说它的主题那么不一样，可是这一点是一样的，就是丁小姐的作品是从罪与善、爱与恨、受害者与加害者之间的界限去写，而且都写得很模糊。那可是呢，这也因此让读者对人性有更多的思考。所以我想知道的就是说，就想请问丁佑瑾老师啊，就是说，虽然他是从罪恶写起，可是却呈现了罪恶的反面。我看到的是善跟爱，虽然说写的是罪与恶，可是我看到的是善与爱。例如说，在《7年之夜》里面，那个崔贤珠对崔瑞元，就他的孩子的守护，还有在《射向我心脏》里面哦，这个秀明对陈明的不离不弃。那我在读的时候，我就觉得这个好像是暗夜里的光芒一样，是特别动人的。所以我也特別想知道，就是丁佑瑾老師他對於善惡之間的看法。작가님은 칠레마 밤과 내 심장을 쏴라를 통해 인간의 어둠과 참혹한 면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인간에 대한 동정심과 이해도 보여주셨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에는 선과 죄, 사랑과 미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는 모호하지만 이것은 또한 독자들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에서 출발하지만 그럴수록 죄악의 반대편인 선과 사랑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칠레마 밤에서 서원을 지키려는 최현수, 내 심장을 쏴라 안에서 승민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숙명을 보면 어둠 속의 한 줄기 잎처럼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작가님은 선악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떤 관점을 인간에서 갖고 있냐면, 저는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진화론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인간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풀뿌리를 캐먹고 살았던 시절에 인간이 하는 행동들은 어떤 법이라든가 도덕성의 규제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철저하게 약욕 강식의 논리가 적용이 됐을 텐데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무언가를 훔치거나 하는 것이 죄악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그것이 하나의 방식이었을 거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때로부터 10여만 년이 흘렀지만은 인간의 생활은 많이 그 사이에 바뀌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인간의 머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진화의 시계로 보면 10만 년 전 정도,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거는 진화의 시기에서는 불과 3초예요. 3초 만에 인간의 뇌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 초창기 인류일 때 가졌던 어떤 그런 야만성이라든가 동물적인 본능이 인간 머릿속에는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문명 사회에서 이러한 악한 행동이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학습되었죠. 예, 그 학습된 어떤 것들이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순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인간은 내내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운명적으로 다가온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고 또 자기에게 그것이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책임져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서글픈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은 양면성을 지닌 존재이고 또 동시에 그런 만큼 굉장히 비애가 깃든 인간의 삶은 비애가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丁老师说，他不相信人性本善，也不相信人性本恶，他相信的只有一个进化论。进化论代表的就是说，在非洲原始的社会里，那是一个没有法治，只有为了求生存，还有为了不被别人剥夺什么，把自己的东西剥夺走，还有为了要保护自己的东西，在那种情况之下，他能够做出来的行动，就是他就是一个最有效率的行动。譬如说，就像这种兽性，或者是这种野性。在他的研究，他非常喜欢研究那些跟脑相关的一些书籍。在他的学习中，他发现说，我们的脑经过了10万年之后，现在的脑跟10万年前的脑其实没有太大的差别。而这个脑的进化的话，在整个历程来讲的话，大概只有3秒左右而已，3秒。所以其实是真的没有什么太大，10万年对进化来讲的话是只有3秒的时间，所以它脑的话其实没有太大的差别。意思就是说，即使是现在的我们，其实也是跟原始社会的人是差不多的，但那种兽性还是存在于我们的人性里面。而我们为什么会就说知道说要守法，要知道不去危害别人，但是经过学习之后才学到的。实际上，在人性里面来讲的话，它是原本是不存在的。所以丁老师一直相信的是，人类是具有双面性的，而这个双面性的话，就是善跟恶都有。但是他想要描写的就是说，他的小说里面描写的是，当人的那个恶会在什么样的情况之下，一旦被点燃、被爆发了出来，这个就是他想要描写出来的，说他要写小说里所要描写的。对哦，因为其实丁幼瑾老师对于恶人的描写是非常的特别传神的哦，就像《7年之夜》里面的那个吴英奇，然后《射向我心脏》里面有一个大黑智男，就每一本书里都有一个恶人，可是我们在这个他又不是全然的恶哦，因为他在背后其实那个善跟恶之间的交界是很模糊的。那我们也都知道说，丁幼瑾老师他为了写这本书，他真的曾经到精神病院里面去，就是去小生活了一段时间。那我其实会很想知道说，而且丁幼瑾老师因为他是学医的，他是护理大学毕业的，我很想知道说他对于是不是他实际接触过这些精神病患之后，是否会觉得说一般人污名化了精神病患者？ 이 소설을 쓰기 위해 한동안 정신병원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사람들이 정신병 환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제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실제로 폐쇄병동에 들어갔는데 한국에서는 폐쇄병동을 잘 이렇게 외부인에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해서 폐쇄병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에 저는 제가 환자처럼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환자들이 그러면 나중에 속았다는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사실대로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작가인데 니네 이야기 좀 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일반 사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제가 작가인데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와서 저한테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러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그 폐쇄병동에서 뭐라고 불리냐면 영국 버킹엄 궁에서 온 공주님이라고 버킹엄 공주로 불리는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여왕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쇄병동에 있는 일주일 동안 여왕 행세를 했어요. 환자들이 전부 제 국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 저의 국민들과 마지막에 송배례를 하고 문을 열고 병원을 나오는데요. 뒤를 차마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실에 그 흡연실이 베란다처럼 길게 붙어 있는데 환자들이 전부 베란다에 서가지고 저한테 손을 흔들고 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막 울 것 같아가지고 돌아보지 못하고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환자들과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누가 여기로 몰아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인간의 배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한 사회에서 같은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잘 뭉치거든요. 근데 우리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경계심을 가져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분이라든가 또 혹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어떤 경계심과 배타심을 갖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먼저 배척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놔야만이 사회에 어떤 저기가 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배타성이 첫째는 이 사람들을 나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가둬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편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어떻게 효율적으로 격리할 것이냐, 어떻게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어떤 효율성 면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没有错，我为了写这本小说，我是进了那个精神病医院去。一开始的时候，我是想要穿上那个病患服，就病人的衣服进去。但是那个里面的医生告诉我说，你最好不要这样做，你这样做到时候那个病患他们知道了会有一种被背叛的感觉，所以说还是劝他说还是要对他们诚实。所以他后来他穿着平常的衣服进去，然后告诉那些病患说他是作家，我是作家，我想要写你们的故事。结果他进去他还没有介绍说我是作家，就有一个小女孩跑过来叫他妈妈。那个小女孩的话，在那个精神病院里面她是自称自己是白金汉宫的公主，那被她称为妈妈的我就变成了女王。所以我在那1个礼拜的时间里面，我就被当成了女王，大家都跟在我的后面，他们都是我的子民。就这样子在医院里面跟他们相处了1个礼拜的时间。等到那1个礼拜之后，我要走的时候，我真的是不敢回头，因为所有的病人全部都站在阳台对着我挥手。我觉得我要是回头的话，我就会流眼泪。那基本上我觉得，他们会在那里呢，都是因为一般的人他具有一种排他性或一种警戒性，对与自己不同的人来讲的话，他们会非常的排斥。就像我们
看有的时候是对残障人或者是对一些外国人，一开始我们看到的话就会有一种排斥的心理。所以同样的，我们在了解他们那些精神病患之前，我们就会先去排斥他，然后就想说把他们全部都关在同一个地方，这样他们才不会跑出来害我们，让我们再发生一些不好的事情。因此，所以我觉得是没错的。一般的人是对精神病的话是真的有一种污名化的取向。另外，我觉得社会上不足的就是要对他们要进行一种有效率的管理，而不是这样子放任他们，让他们自生自灭。所以我觉得社会上不足的就是要想到说应该如何有效率的去管理这些精神病患者。我觉得大家如果对于这个精神病患的议题很有兴趣的话，真的应该要来读《射向我心脏》这本书哦。那我曾经在一篇关于就是丁幼瑾老师的采访里面看到一句话，他说对于写作这件事情哦，一定要坚定地问自己，究竟是喜欢当一个作家，还是只是还是真的喜欢写作？那我读到这里的时候，我非常非常的心有戚戚焉，因为这也是我不断的要问自己的一个问题。那关于这个部分，我们还有时间请丁老师聊聊吗？最后一题。 인터뷰에서 창작 동기에 대한 질문에 항상 스스로에게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인지 글을 쓰고 싶은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아주 공감합니다. 저도 또한 늘 제 자신에게 글을 쓰는 초심을 잊지 않도록 예상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가가 되고 싶으냐, 글을 쓰고 싶으냐 이런 질문은 제가 그 등단을 하기 위해서 공모전에 11번 공모했다가 도전했다가 떨어지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인데요. 작가가 되고 싶으냐는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싶으냐는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직업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어떤 욕망이 없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고 싶다. 자유의지는 욕망이 동반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일에 자기의 삶을 모두 던질 수 있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욕망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기어코 나는 이것을 해야 하겠다. 나는 이것을 절박하게 원한다.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를 내가 감수하겠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저한테 물었을 때 글을 쓰고 싶다라는 답이 돌아왔었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져야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소설에서 저의 테마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차이일 겁니다. 究竟是想当一个作家，还是喜欢写作？这个的话是我常常自己问自己的问题啊。我挑战了11次，也失败了11次。每一次失败，我就要问自己：我到底是想要做一个作家呢，还是想要写作？当一个作家的话，它是一个职业；但是喜欢写作的话，这个本身就是一种自由意志。所以，对我来说，我觉得我迫切的想要去写作。我的自由意志就是告诉我已经没有后路了，我就是要写作，就是想写。所以这个自由意识的话，也是我的作品的一个主题。在我的每一本小说里面，我都会强调这个自由意识的重要。今天真的非常非常高兴啊，就是可以这个近距离的聆听丁幼瑾老师讲他这2本书。那今天也非常谢谢，就是各位来就是参加。跟我们一起共聚这个美好的夜晚。那我们因为时间的关系，我们就在这边结束。那好像已经没有时间让大家提出问题了哦，不好意思。对，那谢谢大家来参加，谢谢。谢谢丁幼瑾老师还有彭淑君女士。我想大家如果